반갑습니다. 오종혁 국어선입니다. 자, 오늘은 백석의 현대수필 가재미와 나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백석은 우리 시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번 시험에서는 현대수필이 나왔습니다. 자, 이 수필은요, 1936년도입니다. 여름방학을 맞았어요, 백석이. 그래서 경성을 다녀온 다음에 조선일보에 수필을 발표한 그 작품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나름대로 이제 여유 있었던 그런 심정으로 이 작품을 썼다고 합니다. 자, 일단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동해에 가까운 거리로 와서, 그러니까 이제 장소가 나왔죠. 실제로 이제 1934년도 4월 초에요. 조선일보에 이제 사표를 냈습니다. 이 백석이. 그래서 함경남도 함흥의 영생고보, 즉 영어 선생님으로 부임하면서 이제 이곳으로 온 겁니다. 그래서 함흥이 동해랑 가깝거든요. 그래서 그 거리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자 백석이에요. 가재미와 가장 친하다. 그렇죠? 이 백석의 시에 보면 이 가재미가 참 잘 나오는데요. 정말 좋아하는 생선인 것 같습니다. 친하다는 건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 사람으로 이제 비유가 된 겁니다. 그렇죠? 너무나 좋아하니까 친근하게 정감 어린 표현으로 이제 비유를 한 거고요. 굉장히 친숙하고 좋다. 여기 나온 것은 굉장히 좋아하는 음식이다라는 거죠. 뭐 광어서부터 뭐 쭉 열거가 됐죠. 고등어서부터. 그래서 생선들을 지금 열거한 거고요. 생략법까지 쓰였네요. 생선이 많지만 이런 생선들도 많지만 모두 한두 끼에 나를 물리게 한다. 물린다는 거는 뭐 질린다. 그죠? 실증 난다는 겁니다. 자주. 그저 한없이 착하고 정다운 뭐가요? 가재미죠. 가재미. 이 좋아하는 이유가 지금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가재미만 이 흰밥 또 빨간 고추장 함께 가난하고 쓸쓸한 내 상해, 그쵸? 당시 그 어떻습니까? 상황과 처지가 지금 드러났죠. 인물의 어떤 처지. 자, 그러면서 이제 감각적인 표현이 나오죠. 우리 시각적인 표현, 색채적인 그 단어들이 나오면서요. 자, 나는 이 가재미를 처음 십전 하나의 뼘 가웃. 자, 뼘이라는 건 한 뼘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 가웃은 그 한 뼘 반 정도 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6마리를 받아들고 왔다. 근데 다음부터 이 할머니가 두 두름, 이 두름이라는 것은 이제 물고기를 한 주에 10마리씩 두 줄로 엮어서 20마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 단위죠, 단위. 그쵸? 그래서 40개. 두 두름이니까 2 곱하기 20해서 40개가 되는 거네요. 그쵸? 25전씩 사오신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서 큰 가재미보다는 잔 것을 좋아한다. 잔다라는 것은 이제 가늘고 작은 크기의 생선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손길만큼 한 것이었다. 그죠? 손길이라는 것은 이제 손을 내밀 때, 우리 악수할 때 손 내밀잖아요. 그만한 크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필자의 이 소박한 삶, 그죠? 검소하고 소박한 이 수수한 이 면모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백석이에요. 그동안 나는 한 달포라는 건 이제 한 달 조금 넘는 기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고을을 떠났다, 이 고을을 떠났다. 와서 오랜만에 다시 내 가재미를 찾아서 생선장, 이제 어시장으로 갔더니 섭섭하다. 이 물선이 보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물선이라는 것은 음식 재료거든요. 이 재료는 이제 가재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음력 8월 초상. 자, 초상이라는 것은 이제 처음으로, 그죠? 처음 초자잖아요. 설이상자. 그러니까 첫설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첫설이, 그죠? 신상이라고도 하고요. 첫설이라고 합니다. 되어서야 이내 곧바로 친한 것이 온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8월 초상이 돼야만 가재미가 온다고 하네요. 자, 그다음 보실까요? 나는 어서 그때가 와서 우리들 흰밥, 이런 흰밥 고추장을 갖다가 의인화했죠. 그러니까 굉장히 친숙하고 좋아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비유적인 표현을 써서 우리 필자의 어떠한 그 좋아하는 선호하는 그런 음식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침 저녁 기뻐하게 되기만 기다린다. 그렇죠? 가재미를 얼마나 좋아하면 이런 기쁨으로 사람 이상으로 지금 기다리는 장면이네요. 기대하는 일이 실현되었을 때 느낄 심정을 직접적으로 지금 표출한 겁니다. 그렇죠? 직접적으로 나왔고요. 또 가재미를 구할 수 있는 시기가 돼서 빨리 가재미를 먹게 된다면 아침 저녁 늘 기뻐하게 될 거라고 이제 직접적으로 자신의 심정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때 또 25전에 두어 두름씩 해서 나와 같이 이 물선을 좋아하는 H한테도, 자, H는 이제 소설가 허준입니다. 그렇죠? 이번 수능 특강에 허준의 잔등이라는 소설이 지금 실려 있는데요. 이 허준과
친구입니다. H는 허준입니다. 자, 여기서 이 물선이라는 그 소재의 의미를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글쓴이에게 이제 고독감을 느끼게 하는 매개체 아니죠, 그렇죠? 기쁨을 확산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글쓴이는 어떻습니까? 기쁨을 확장하는 매개체 나왔네요. H에게도 가재미를 보내죠. 함께 나누어서 함께 먹으려는 마음, 그렇죠? 뭐든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그렇죠? 나눠 먹는 마음, 이거는 뭐 여러분들도 느껴보셨을 텐데요. 가장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먹거나 나눠 먹는 것이 예, 상대방을 좋아한다는 하나의 그 징표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글쓴이가 현실에 대한 불만 아니죠, 그렇죠? 심경 변화 아니고요. 윤리적 삶의 태도 떠올리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쉽죠? 2번 고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묘지와 내옥. 자, 내옥이라는 것은 이제 교도소, 감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당과의 사이에서 생명과 죄와 신을 생각하기 좋은 운흥리를 떠나서, 그러니까 이제 운흥리에서 중리로 지금 이동하는 장소 이동이 보여지는데요. 이곳에 이제 어떻습니까? 묘지도 있고 교도소도 있고 교회당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명하면 묘지하고 연결되고 또 죄와 신 그러면은 이 내옥과 교회당이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500년 오래된 이 고을에서도 다 못한 것 옛날이 흘리지 않은 옛날 그대로가 남아있는 중리로 지금 왔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물보다 구름이 더 많다. 그리고 성천강이 굉장히 가깝고 백모관봉 이것은 이제 백운산이라고 합니다. 시어연 그죠? 하얀 눈도 바라다 보인다. 이 백석의 그 시라든가 이 작품에 보면 하얀 색깔이 많이 나옵니다. 이 이름 자체도 백석, 그렇죠? 그래서 하얀 색깔을 참 좋아하는 작가로 지금 보입니다. 이곳에 좌우로 긴 회담, 석회를 바른 담들이 맞물고 늘어서 있어요. 좁은 골목들이. 그런 골목들을 나는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필자의 성격이나 개성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순박하고 심플합니다. 그렇죠? 복잡하고 굉장히 그 복잡다기하고 어려운 거 좋아하지 않아요. 간단하고 좁고 작고 큰 거보다는 작은 거, 그렇죠? 넓은 거보다는 좁은 거, 화려한 거보다는 소박한 거, 뭐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걸로 봐서 굉장히 순박하고 수수한, 그렇죠? 검소한 인물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골목의 공기는 하이하니, 그렇죠? 밤꽃의 내음새가 난다. 이 골목을 나는 나귀를 타고 일 없이 왔다 갔다 하고 싶다. 그러니까 백석의 시에서도 어떻습니까? 우리 이 낙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당나귀. 백석이 좋아하는 그런 어떤 음식, 그 다음에 동물 이런 게 이제 많이 등장합니다. 필자의 그 소망이 지금 담겨 있고요. 또 여기서 한 올이 되는 학교까지 나귀를 타고 다니고 싶다. 이 나귀를 한 마리 사기로 했다. 그렇죠? 이 좁은 골목과 이 나귀는 어떻습니까? 필수적인 연관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 모로코라든가 이런 북아프리카 대륙에 가면요, 아직도 좁은 골목에서 이 나귀가 아주 요긴하게 쓰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넓은 골목에서는 굳이 필요가 없잖아요, 나귀가. 좁은 골목에서는 아주 계단도 많고, 그렇죠? 좁은 골목에 이 짐을 옮긴다던가 운반용으로서 운송용으로서 이 나귀가 최적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좁은 골목과 나귀는 상당히 밀접한 그런 관계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귀를 한 마리 사기로 했다 이거죠. 그래서 소장 마장, 그렇죠? 시장을 가보나 아니면 나귀는 나지 않는다, 그렇죠? 시장을 가봐야 나귀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촌에서 다니는 아이들에게 있어서 수소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나귀를 팔겠다는 데는 없다 이거죠. 사고 싶지만 어떻습니까?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을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것을 구하기 위해 시도한 방법이 실패하는 과정에서 뭐 체념까지는 안 드러났죠. 그렇죠? 체념이 드러나 있지 않죠. 또 나귀를 구하기 위해서 시도를 하죠 쭉. 그렇지만 실패한 과정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체념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읽으셔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또 실패한 경험에도 불구하고 좀 더 이놈을 구해보겠다고 뒤에 나오거든요. 이런 걸 볼 때 단념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으려는 인물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필자에. 자, 두 번째 페이지 넘어가시면요. 얼마 전에 어느 아이가 재래종의 조선 한 말 한 필을 사면 어떠냐고 이제 했어요. 그죠? 재래종이죠, 재래종. 그래서 값을 물었더니 한 5원 주면 된다고 한다. 그죠? 그래서 이 존말 아주 작은 말입니다. 그죠? 할까고 머리를 기울여도 봤어요. 그죠? 근데 어떻습니까? 이 머리를 기울였다는 얘기는 이제 심사숙고를 했다. 궁리하고 생각하고 고민 좀 해봤다 이 얘기죠. 그래도 나는 결국 어떻다? 처량한, 그죠? 당나귀가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이놈을 구해보고 싶었다. 이놈도 역시 여기서는 친숙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백석의 시 중에 이제 아주 그 유명한 시 중에 하나가 있거든요.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라는 아주 유명한 시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
이국적인 그런 시를 한번 연관 짓기 위해서 한번 적어봤는데요. 확인 여러분 간단히 해보시면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실 초월한 이상과 사랑에 대한 의지와 소망이 담겨 있는 아름다운 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타샤는 이국적이고 환상적인 이미지, 그 화자가 사랑하는 여인으로 등장하고요. 소주도 나옵니다. 화자가 그리움과 고뇌를 달래기 위한 위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는 소재로 소주가 나오고요. 흰 당나귀는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 흰 당나귀는 깨끗하고 순수한 존재로서의 화자의 심리와 소망이 반영된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 흰 당나귀가 바로 환상적 분위기로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 시에서는요. 그래서 눈, 그죠? 하얀색의 눈, 밤에 내린 눈이 굉장히 낭만적이고 서정적인 분위기로 그리움을 더 증폭시킵니다. 이 나타샤에 대한 또 순수의 눈이 내리면서 순수한 삶의 자세가 드러나고 바람에 날리는 눈, 이것도 순수한 삶을 억압하는 이 부정적 현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바람에 날리는 것이. 푹푹 쌓인 눈은 뭡니까? 부정적 현실 세계와 이상 세계를 완전히 단절시키는 기능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간단히 정리를 해봤습니다만 여러분 다음번에 시가 나오실 때 한번 꼭 관심을 기울이셔서 한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핵심 정리가 있습니다. 핵심 정리. 자, 현대 수필이고요. 36년도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가재미 나기가 제재고요. 주제는 일상의 작고 평범한 존재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담겨 있고 공동체적인 성격이 강하고요. 감각적이고 서민적이고 체험적인 그렇죠? 그런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자, 설성 특징이 가시면 첫 번째 백석이 이제 함흥으로 이주한 그 시대에 신문사에다가 어떻습니까? 발표를 한 겁니다. 나의 관심사라는 부분에서 새로운 거처에서 생긴 일상의 이 관심사 두 가지를 통해서 그렇죠? 그곳 생활의 정치를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 공간을 체험하는 주체는 공간 및 주변 경물에 대해서 인식을 드러내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인식은 주체의 지향, 그렇죠? 지향점, 삶에서 중시하는 가치들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글쓴이는 공간의 변화와 대상에 대한 인식을 관련 짓습니다. 공간이 변화하고 대상에 대한 판단과 인식이 연관되어 있고요.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삶의 가치를 암시합니다. 예를 들면 이거죠. 동해 가까운 거리로 와서 가재미에 주목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난하고 쓸쓸한 삶 속에서도 착하고 정다운 것을 소중히 여기는 이런 태도. 이게 바로 이제 이 사람의 가치입니다. 삶의 가치. 그렇죠? 이런 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또 중리로 와서 어떻습니까? 처량한 당나귀에 또 관심을 기울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작은 소망, 일상의 작은 소망을 잘 드러낸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표현상 특징 파악 중에 오답 피하기를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색채어를 활용을 한 건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사물의 역동적인 특성을 표현하려는 건 아닙니다. 두 번째, 말을 건네는 방식 안 나와요. 그렇죠? 영탄적 표현 역시 나오지 않습니다. 연세법도 역시 나오지 않습니다. 계절감을 환기하는 사물 나오죠. 눈을 통해 산봉우리에 눈이 덮인 겨울의 자연 풍경을 드러낸 거니까 계절감은 나옵니다. 자, 세 번째 페이지 가겠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에서는 백석에 대한 시들이거든요. 이런 시들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시키려고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백석의 시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백석의 작품은 이거 거의 매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나와서 단골입니다. 여러분 시험 단골 그렇죠? 백석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나 궁금하긴 합니다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버튼 눌러주셔서 다음 영상 또 볼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